들리시죠? 음.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문제. 338페이지 22번, 21번이죠? 21번인데요. 거기 21번, 22번, 23번 문제를 보세요. 그 문제의 그 질문을 다 보세요. 21번 차량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 얼마인가 물어봤죠. 22번은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인가 물어봤죠. 23번도 처분 손익 얼마인가 물어봤죠. 이게 처분 손익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그냥 이 감가상각 문제의 계산 문제의 그냥 끝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 손익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비교하는 거죠. 항상 그랬잖아요. 처분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비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처분가액은 어차피 문제에서 줘요. 문제는 뭐예요?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을 구하려면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을 구할 때 장부가액을 구한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구한다. 뭘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네? 결국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는 문제라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을 그동안 잘 해왔으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감가상각비를 잘 구할 수 있냐?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할 수 있냐? 장부가액 구할 수 있냐? 처분가액 구할 수 처분 손익 구할 수 있냐? 다 같은 문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처분 손익이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는 관건은 뭐다? 아, 내가 처분 시에 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찾아야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딱 처분 손익 나오면 아, 처분 시의 장부가액, 처분 시의 장부가액을 내가 제대로 구해야겠다.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는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개 정도 해가지고 익숙하게 되면요 다 풀 수 있습니다. 볼게요. 21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2021년 1월 1일 차량 원방구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그렇죠? 처분 언제 했어요? 2021년 1월 1일이죠. 2021년 1월 1일 처분했어요. 그렇죠? 취득 시점. 취득은 언제 했대요? 2019년 1월 1일이죠. 차량 원방구 구입 금액 600만 원. 처분 금액 처분가죠. 400만 원. 정액법 5년. 단종가치 40만 원. 빨리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자료 잘 정리하면서 되시겠어요? 또 어, 자료를 차분히 잘 정리하기만 하면 잘 되는데 여러분 휘둘리시면 안 돼요. 하다가 그냥 빨리 구하겠다고 막 하다가 지금 막 구하는데 답이 이렇게 숫자가 딱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산기 막 누르다가 저 타입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빨리 한다고 막 해가지고 금액을 딱 구하면 이게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가 이게 장부가액인지 감가상각 누계액인지 막 헷갈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거예요 지금 2019년 1월 1일 날 취득했죠. 취득했고 처분 언제 했어요? 2021년 1월 1일 그쵸? 이때 처분했죠. 처분가액은 언제 얼마예요? 400만 원? 400만 원을 처분했어요. 이때 그러면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 물어봤으니까 이 시점에 요 1월 1일 1월 1일 시점이니까 전기말 요때 그 감가상각 누계액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2019년 12월 31일 날 2019년 12월 31일 요때죠. 감가상각 비율 한번 구해볼게요. 연습이니까 얼마예요? 취득가액 600만 원에서 잔존가치 40? 40만 원을 뺀 거를 몇 년으로 나눠야 돼요? 정액법이니까 5년이고 12분의 12 요거 해주세요. 요거 습관을 들이셔야 돼. 지금 쉬운 문제니까 계속 1월 1일이지. 나중에는 이게 계속 기준 막 이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예요? 네? 112만 원이에요. 네. 이거 그냥 기니까 감값이라고 적을게요. 112만 원. 삼각 누계액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112만 원. 그쵸? 이게 1년치죠. 그 다음에 2020년 12월 31일 이것도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죠. 어차피 똑같이 1년이잖아요. 똑같이 1년. 감가상각 누계액 112만 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2만 원과 112만 원 합한 224만 원이니까 이게 장부가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부가액은 이 건물인가요? 이게인가요? 차량이에요? 차량 운반부의 그 취득가액은 600이고요. 요거 주의하세요. 차량 운반부 취득가액이 600이고요. 잔존가치는 이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만 나오는 거지 여기 잔존가치는 고려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600만 원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224만 원. 224만 원을 빼서 176만 원? 376만 원 이렇게 된 상태가 언제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 시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팔았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1일은 같은 2월 되니까 같은 금액이라고 보면 처분 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차량 무방구 얼마? 취득가액 600이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214만 원. 요게 지금 요게 통째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즉 376만 원이 장부가액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부가액이죠. 처분을 현금으로 했다고 가정하면 필요는 없지만 현금 얼마? 400. 우리가 답을 이미 알고 있죠? 376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400만 원 팔았으니까 잘 팔았잖아요. 얼마만큼? 24만 원만큼 잘 팔았죠? 그것만 봐도 딱 어디가 나와요? 24만 원이 처분 이익이 나와야겠죠? 형자산 처분 이익 해가지고 이게 세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물론 이게 만약 여러분 숙달이 되시면 취득은 언제 했다? 2019년 1월 1일. 그리고 처분 언제 했다? 2020년 2021년 1월 1일이니까 감가상각은 몇 개월 하는 거예요? 4개월 한다. 이걸 알면 전체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얼마예요? 6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거를 그쵸? 5년 나눴는데 전체 12달분에 몇 달 한 거예요? 24개월 요렇게만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376만 원을 구한 다음에 처분가액이랑 또 비교해서 하셔야 되는데 가다가 길을 잃으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 안 된다고요. 정확히 알고 문제를 하셔야지 된다는. 아시겠죠?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분 시점이 기준이 되고 뭐 이게 뭐 취득이 언제 되고 이렇게 되면 요 기간만 여러분 잘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조정하는 거 잘 해주시면 이 틀에서 조금 벗어나도 기간이 좀 벗어나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를 처음에는 조금 적어가면서 연습을. 자, 2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자료에 의해 계산한 주 3일의 2021년 1월 1일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인가 물어봤고요. 비슷한데 너무 똑같이 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만 딱 꼬았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거의 같아요.
자, 볼까요? 2021년 1월 1일에 처분했으니까 2021년 1월 1일에 장부가액을 잘 구하면 되겠죠? 어, 유형자산이라고만 나왔네. 그렇죠? 뭐라고는 안 나왔어요. 그쵸? 자산이 뭐라고? 건물이라고 그냥 봅시다. 그냥 임의로 분개를 하기 위해서 그냥 건물이라고 봅시다. 몰라도 풀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건물이라고 볼게요. 2019년 1월 1일에 1,050만 원을 취득했고요. 잔존 가치가 50만 원이고 그다음에 5년 정액법으로 한대요. 그러면 우리 이거 다시 제대로 저기 뭐냐 분개를 하면서 해볼게요. 2019년 12월 31일에 정액법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1,050만 원에서 잔존가치 50만 원을 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5년으로 나누고요. 12달분의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죠.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2 조정해주면 200만 원인가요? 감가상각비 200만 원, 감가상각 두 개에 200만 원. 2020년 12월 31일도 상각해줘야겠죠? 2020년 12월 31일 똑같이 12달이니까 1년이니까 감가상각 금액은 같겠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200만 원, 감가상각 계획 200만 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021년 1월 1일에 2020년 12월 31일에 이용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240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산 처리한 금액이 있다라는 거죠. 자산 처리한 금액. 자산 처리는 현금 지출이 200 얼마? 240 있었는데 자산으로 처리한 거. 즉 이거 건물이라고 하면 자산으로 처리한 거 건물 이렇게 처리한 게 얼마 있다는 거예요. 240 있다는 거죠.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에 부분재무 상태표를 그리면 2020년 12월 31일이에요. 건물은요. 취득가액이 얼마가 될까요? 취득가액이 얼마로 표시해야 될까요? 우리 처음에 산 거는 얼마예요? 1,050에 샀잖아요. 그쵸? 여기 안 적었는데 건물 1,050에 사가지고 건물이 얼마 T계정을 만약에 건물 T계정이 있다고 하면 이 유형자산을 건물이라고 가정하고 건물 T계정이 있다고 하면 처음 샀을 때 얼마예요? 1,050에 샀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또 증가한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자본적 지출. 그럼 얼마? 240이죠? 240만 원이 증가했죠? 그러면 얘는 취득가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취득가액이 올라갔어. 자본적 지출로. 올라갔다고요. 얼마? 1290으로 올라갔다고요. 아이, 1210만 원으로 올라갔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랑 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400 이렇게 돼서 장부가액은 890만 원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쵸? 장부가액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때 자본적 지출했다니까. 이때 12월 30. 그리고 언제 처분했어요? 막 바로 처분했죠? 그때 바로 처분했어요. 그때 바로 처분했어. 1월 1일 날 처분했어요. 처분할 때 장부가액은 그러니까 얼마이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240을 엎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021년 1월 1일에 처분할 때 잘 보세요. 건물 있죠? 건물 얼마다? 1,100만 원. 됐죠? 안 적어 여기다 적었으면 더 좋았는데 건물이 지금 취득할 때 1,050이었잖아. 얘랑 합해가지고 건물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400만 원. 이게 얼마예요? 890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처분가액은 처분은 어떻게 했어요? 850에 매각했다가 밖에 안 나왔네요. 금이라고 할게요. 금 800. 지금 89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850에 팔았으니까 잘 못 팔았네. 그쵸? 마신 만큼 처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특이한 게 요거죠.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 건물에다 엎었기 때문에 뭐가 증가한다?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장부가액이 증가한다. 이 문제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중에 감가상각비에 만약에 좀 정말 여러분이 회계를 정말 더 중급 회계를 하고 이게 어렵게 되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자본적 지출하고 지금 바로 팔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자본적 지출을 하고 바로 팔았기 때문에 뭐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자본적 지출이 일어난 다음에 뒤에 한 이 정도 뒤에 팔았다. 그러면 얘를 감가상각할 때 이게 처음에 1050이 아니라 또 다시 계산 이 전진법이라는 방법으로 또 계산해주는 이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본적 지출이 일어나고 바로 팔았으니까 그냥 그 더해주면 돼요. 그냥 취득가액에 엎어져서 장부가액이 딱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얘가 자본적 지출이 중간이 되면 감가상각비라는 거는요 어떻게 되는 거? 취득할 때 이만큼 있었죠. 얘가 점점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장부가액이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이게 한번 툭 튀어요 다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부가액이 이런 움직임을 갖는데 그렇게 되는 어 저는 이제 안 나와요. 절대 여러분 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회계를 좀 더 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는 이게 틀이면서 그거 가지고 점점 조금씩 디테일을 좀 더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요. 이게 딱 잡혀 있으면요. 그 뒤에는 하나씩만 조금씩만 추가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앞서 나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죠? 조금씩 변형되는 거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그 추가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하시면 어떤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어떤 회계. 그죠? 그래서 요거는 22번 문제는 이도 기출 문제인데요. 앞에서 내다가 21번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인가 뭐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너무 똑같이 내면 재미없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만 또 해가지고 자본적 지출 추가해가지고 나온 문제였어요. 됐죠? 네, 그래서 처분 손실은 40만 원이 돼야겠죠.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만 잘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이 가산되니까 장부가액이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자, 23번 볼게요. 2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 3일에 2021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또 똑같은 문제네. 이거는 빨리 해보세요. 제가 지우는 동안에 금방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아, 처분 시점이 언제예요? 2021년 6월 30일이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얘는 바로 한번 구해볼까요? 기계장치를 2020년 1월 1일 날 취득했어요. 그쵸? 그때 취득했고요. 컵은 언제 했대요? 2011년 6월 30일인가요? 컵은 얼마? 320만 원? 320만 원에 팔았대요. 320만 원. 할 때는 400만 원이었지만 지금 얼마 썼어요, 지금? 18개월 썼죠? 18개월 쓰고 난 뒤에는 장부가액이 떨어져 있겠죠. 맞죠? 할 때는 400만 원 샀지만 18개월 동안 비용으로 떤 게 있을 거잖아요. 비용으로 이렇게 감가상각비로. 그거를 빼고 장부가액이랑 얘랑 비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용 떤 장부 금액의 누계액, 즉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야겠죠. 바로 구해 볼까요? 이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바로 구해 볼게요. 어떻게 구해요? 그쵸. 400만 원의 취득가액에서 잔존 가치가 취득가액의 10%래요. 그럼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40만 원 뺀 거를 5년인가요? 5년이고 12분의 몇 하셔야 돼요? 18개월이잖아요. 18개월.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한 거예요. 18개월치 감가상각비를 구한 거라고요. 얼마예요? 도와주세요. 얼마 나와요? 감가상각 누계. 108만 원 나와요? 108만 원. 이게 뭐다?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처분 시점에. 그러니까 처분 시점에 기계 장치는요. 4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08만 원. 장부가액은 292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292만 원 얘가 장부가액인 거예요. 장부가액. 장부가액이랑 처분가액 요거죠. 처분가액. 얘랑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분계. 정말 이제 여러 번 했죠. 분계. 기계장치. 얼마예요? 여기. 취득가액으로 빼줘야 되는 거예요. 400만 원. 요건 감가상각. 이거 언제? 2021년 6월 30일 처분 시점의 분계예요. 감가상각 누계 108만 원. 이게 뭐다? 장부가액이에요. 292만 원. 지금 처분했다고 하면 처분가액 320만 원이죠. 320만 원. 292만 원짜리를 320만 원을 처분했으니까 28만 원만큼 잘 처분했네. 그쵸? 28만 원만큼 잘 처분했죠. 1만 원만큼 부형자산 처분 이익 영업 외 수익 나오셔야 되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분하다 그러면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 요거 구하는 게 핵심. 것만 잘 구하면 되겠다. 자, 문제 보시면 어때요? 다 비슷비슷하죠? 정액법과 정률법의 감가상각 비 구하는 거를 알면 이제는 자료만 잘 정리해서 하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번 볼까요? 24번. 24번 다음에 총계정 원장의 거래를 보고 추정한 것으로 옳은 것을 우리 총계정 원장을 보고 추정을 한 거 해보래요. 기계장치가 보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보이죠? 그렇죠? 1월 1일에 기초 기계장치 가액은 얼마예요? 기초 기계장치 취득가액 1200만 원이죠? 기계장치 여러분 T계정을 보면 항상 언제나 always 주인이 뭔지 누군지 파악하고 집주인에 따라서 어디가 증가고 어디가 자기 자리고 어디가 반대인지 어디가 증가고 감소인지 적어 두시라 그랬어요. 기계장치는 자산이죠.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예요.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얘는 자산 마이너스 계정이죠. 얘는 대변이 증가고 차변이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장치의 짝은 지금 어디예요? 1월 1일 기초 1200만 원의 취득가액이고 감가상각누계의 기초가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지우고 할게요. 자, 기계장치는 자산이잖아요. 이 차변이 증가고 대변이 감소죠. 감가상각누계액은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잡고 보면요. 그 다음에 1월 1일만 보면 1월 1일 잔액은 어디 있어야 돼요? 기계장치는 차변에 있어야겠죠? 기초가 얼마예요? 1200. 감가상각누계액은 1월 1일 기초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러면은 기계장치의 기초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장부가액 얼마예요? 장부가액을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직도 1200이라고 하세요.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에요. 네?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게 장부가액이에요. 1200에서 200만 원을 뺀 게 장부가액입니다. 아니, 1000만 원을 뺀 200만 원이라고 하셔야 돼요. 계속 120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제가 장부가액 물어보면 항상 1200이요라고.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입니다. 아시겠죠? 200만 원이 뭐예요? 장부가액이죠. 200만 원이 기초장부가액이에요. 기초장부가액.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9월 5일 날 매각 있죠? 9월 5일 날. 9월 5일 날 매각해가지고 1200 또 이것도 9월 5일 날 매각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 남아있는 애가 없죠? 싹 다 지워진 거잖아. 9월 5일 날 매각해가지고 그쵸? 밑에 자료를 보니까 9월 5일 기계장치 200만 원의 외상으로 처분하였다라고 돼 있죠. 처분 시 단기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금 왜 그러냐면 기초에는 장부가액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처분되는 시점 9월 5일까지 즉 8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장부가액이 2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200만 원에 처분하는 분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기초부터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이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처분돼야 맞는데 그러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문제에서 처분 시 9월 5일 날 단기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초부터 9월 5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에 얼마였어요? 장부가액이 200만 원이었잖아요. 장부가액 200만 원. 그게 지금 9월 5일 날 얼마의 외상으로 처분했대요? 200만 원의 외상으로 처분했죠. 그러면은 처분 손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지. 200만 원짜리 200만 원을 처분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월 1일에 기초 장부가액이 200만 원이었고 9월 5일에 매각했으면
9월 5일까지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매각을 하면 처분손익이 생기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 없는 것으로 올해 단기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마라. 이렇게 문제 줬고 그런 상태에서 고려해봐라 했을 때 장부가액이 200만 원인 게 보이니까 그렇죠? 200만 원에 팔았다 하니까 처분손익이 없는 거예요. 9월 5일 날 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감가비 계상 분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거죠. 없고 그 다음에 분계를 하면 기계장치 얼마? 1,200만 원.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감가상각 두개액 얼마? 1,000만 원. 이게 지금 9월 5일 날 분계 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들어오고 기계장치 차변에 기계장치 대변에 오고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온 거잖아요. 전기한 걸 보고 지금 이거 분계를 지금 유치하는 거니까. 외상이니까 그쵸? 미수금 얼마? 200. 지금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대차 차익이 없네. 그쵸? 200만 원짜리를 200에 팔았으니까 처분 손익이 발생해요, 안 해요?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9월 5일 날 요 분계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된 걸 보고 분계를 유치한 거예요. 자, 문제 옳지 않은 것은 기계장치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0이다. 맞죠? 2번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200만 원이다. 맞죠? 단기초가 200이었으니까 전기말도 같은 금액이에요. 200만 원. 3.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200만 원이다. 맞죠? 기계장치 처분 시 외상매각대금 200만 원은 외상매입금 계정에 기록한다. 아니죠? 미수금이죠? 외상매입금은 외상 매출금이면 또 모를까? 미수금이죠?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볼게요. 25번. 다음은 주 3일의 2021년 기초 시점의 본사 건물 관련 계정이다. 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건물의 기초에 남아있는 게 100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의 기초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그럼 기초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70이죠?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70만 원이 장부가액이에요. 그렇죠? 취득가액은 100만 원이고 그 상태가 파악이 됐죠. 그 다음에 주 3일은 2021년 12월 31일에 본사 건물을 팔았대요. 얼마에? 80만 원에 팔았어요. 매각 시점에 요양조선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근데 주의할 거는요. 지금 아까 장부가액 얼마였어요? 70이었죠. 어느 시점에? 말 기초. 기초죠, 기초. 1월 1일 시점에 70만 원이었어요. 네? 1월 1일 시점에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30일이니까 1월 1일 시점 기초 올해 초에 70만 원이었고요. 판 건 언제예요? 기말이죠? 그러면은 1년 동안 감가상각을 끝낸 다음에 팔아야겠다. 그쵸? 무슨 말이 나면요. 이게 2020년인가요, 이거? 2020년? 2021년? 2021년에 이때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 원이어서 70만 원이었다고요. 언제? 1월 1일에. 근데 지금 처분은 언제 한 거예요? 12월 31일에 80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근데 얘랑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거는 1월 1일에 70만 원이었으니까 1년 동안 더 썼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제대로 된 장부가액을 구해줘야 돼요. 12월 31일 시점에. 이 장부가액이 70만 원인 건 이건 언제다? 기초에 기초.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를 마저 계산해줘야겠죠? 감가상각비 1년치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료 있나요? 취득가액 알고 내용연수 알고 잔존가치 알고 감가상각 방법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10년 동안의 정액법으로 잔존가치 없게 하면 1년에 얼마? 10만 원이죠? 1년에 1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기초에는 70만 원이었던 게
기말에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60만 원이 돼야겠죠? 10만 원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6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6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판 겁니다. 절대 70만 원이 아니에요. 1년치 감가상각비를 더 계산해야 된다. 됐죠? 처분 이익은 얼마예요? 20만 원 해야 됩니다. 2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시점을 좀 잘 파악한 시점 문제예요. 1월 1일에 70만 원이지만 1년 뒤에 팔았으니까 10만 원치만큼 상각을 완료하고 처분 손익 계산해야 된다. 그렇죠? 자, 마지막 26번. 26번. 주 3일은 다음과 같이 건물을 처분하였다. 2021년도 3일의 건물 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옳게 설명한 것은 취득 시점은 2020년 1월 1일이고요. 2천만 원에 샀고 정률법 40%, 그렇죠? 내용 연수 4년. 처분 시점은 2021년이네요. 2년 썼어요. 그렇죠? 주의하세요. 이건 2년입니다. 2020년, 2021년. 처분은 500만 원에 했고요. 처분 금액은 6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했대요. 외상이죠?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대요. 아, 지금 뭐예요? 정률법 2번 적용하라는 거죠. 해가지고 50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정률법 적용해가지고 장부가액 구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거 지우는 동안에. 맞을게요.
자, 볼까요? 취득은 2020년 1월 1일 날 했고요. 그쵸? 처분은 2021년 12월 31일 날 했대요. 외상으로 처분했고요. 감가상각 자료를 보니까 정률법이고 40%예요. 그쵸? 내용 연수를 알 필요 있어 없어요? 내용 연수는 필요가 없는 자료죠. 그냥 요것만 알면 되겠죠? 2천만 원 40% 요것만 알면 돼요. 지금 보면은 1차년도 그다음에 2차년도 말에 팔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두 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 2개년도. 항상 정률법은 2차년도 이후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건물을 이렇게 2천만 원에 취득했고요. 첫 해 말에 감가상각비 계산해야겠죠? 첫 해 말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우리 정률법으로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정률법 감가상각비 어떻게 계산합니까?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죠. 미상각 잔액, 이상각 잔액. 첫 해에는 간단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2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에 미상각 잔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 되는데 빼줄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여기에 몇 퍼센트? 40%,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800만 원? 800만 원이 감가상각비 800만 원 감가상각 계획 80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물론 여기도 12분의 12 해주는 게 좋아요. 습관적으로 두 번째 감가상각비 어떻게 계산합니까? 미상각 잔액 구하려면 2천만 원에서 뭘 빼줘야 돼요? 첫 해 감가상각비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 800만 원이죠. 800만 원을 빼주고 여기에다가 40%를 곱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2달이니까 12분의 12 해주시면요. 어떻게 나와요? 1200만 원에 40%니까 480만 원이죠. 480만 원 감가상각 에 48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4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처분했다. 그쵸? 바로 처분했어요. 외상처분. 부분재무상태표 그려볼까요? 건물인가요, 이거? 기계장치? 건물. 건물 2천만 원, 그렇죠? 처분 직전에 부분재무상태표 감가상각 누계액은 총 얼마예요? 800과 480이니까 1280이네요. 그렇죠? 1280.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72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720. 720. 자, 720 한번 빼볼까요? 처분할 때 감가상각 건물 빼야겠죠? 건물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취득가액으로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뭘 빼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빼야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날짜는요? 2020. 요때 처분했어요? 처분. 감가상각 누계액 빼야겠죠? 감가상각 누계액 2개 1180만 원. 이게 뭐다? 장부가액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처분했죠. 외상으로. 기계장치 외상으로 처분했으면 계정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수금 나와야 돼요. 금액은 500만 원이라고 했죠. 500만 원. 72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팔았으면 일단 못 팔았네. 그쵸? 220만 원 처분 손실이 나오는 거죠. 220만 원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계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로 플러그인 대차 차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똑같은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이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신기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참고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정률법에서 첫 해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이거? 2천만 원에 40% 곱한 800만 원이죠? 그 다음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480만 원이잖아요. 그쵸? 480만 원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석대로 하면 미상각 잔액을 구해서 2천만 원에서 0 뺀 거에 40% 800만 원 그리고 800만 원을 뺀 1200만 원에 40%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떤 관계예요?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예요 이게? 800만 원은 480만 원은 800만 원은 몇 퍼센트? 60%죠. 68, 48이니까. 60%는 어떻게 된 거냐? 1 마이너스 상각률이죠. 상각률 얼마예요, 이거? 40%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지금 상각률이? 40%죠? 1 마이너스 48로 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건 아니고 수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40% 하면은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두 번째 감가상각비 첫 번째는 바로 눈으로 보여요. 정리법이 더 쉬워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얼마예요? 800만 원. 800만 원에 1-40이에요. 48, 480 그러면은 1280, 2천만 원 1280에서 720, 500만 원 pass으니까 220. 그냥 딱 보면 눈으로 그냥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익숙해지면.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걸 못 한다니까. 감가상각비 문제는 눈으로 이렇게 쭉 봐도 그냥 답이 그냥 나온다고요. 근데 그걸 이 흐름을 따라서 가야 돼 처음에.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뭐 하는지를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다가 연습하다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감가상각비가 얼마겠어요? 1 마이너스 상각률 하니까 480 곱하기 60% 68, 48, 4, 24, 240, 288만 원? 288만 원 하고 그냥 나오겠죠. 암산으로도. 그거에 40%라니까? 60%라니까? 다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하시고 하다 보면 이게 적어놓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1 마이너스 상각률이에요. 그냥 상각률 곱하면 망해요. 그냥 1 마이너스 상각률입니다. 1 마이너스 상각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요. 옳게 설명한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감소한다? 1280이 감소해야겠죠. 매출 채권이 500만 원 증가할 일은 없겠죠. 이수금이 증가하겠죠. 당기순이익이 220만 원 감소한다. 유형산 처분 손실 이거는 뭐예요?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쳐서 당기순이익은 감소시켜요. 영업이익이 220만 원 감소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영업이익이 220만 원 감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영업이익은 영향이 없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얘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영업이익 밑에 있잖아. 우리 손익계산서 보면 영업이익 밑에 있는 애니까 얘는 영업이익은 안 건드려주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영향을 미치지만. 거기까지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영업이익엔 영향이 없어요. 당기순이익 영향이 있고 이수금이 500만 원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까지 우리 요형자산을 싹 다 봤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